여러분, 지금 세계 해운업이 말이죠.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. 운임은 폭락하고 국가 간의 동맹은 새로 그려지고 있으며 산업의 미래를 건 거대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죠.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시죠. 1198.2포인트. 이게 뭐냐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건데 쉽게 말해 세계 무역의 열을 재는 온도계 같은 겁니다. 그런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요. 그 온도계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는 뜻이에요.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해상 운송 비용이 홍해 사태 이전 수준으로 순식간에 되돌아간 그야말로 붕괴에 가까운 상황인 거죠. 근데 말이죠. 이 운임 붕괴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.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. 도대체 이 수면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자, 그럼 먼저 이 극적인 가격 하락, 이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시장이 지금 완전히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비용, 즉 운임은 말 그대로 절벽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. 그런데 세배를 만드는 가격, 그러니까 신조선가는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. 이게 그냥 좀 이상하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. 단기적인 수요는 박살이 났는데 미래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베팅은 여전하다는 거니까요.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뜻이죠. 결국 뭐냐면 여러 악재가 그냥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. 전 세계적으로 무역 갈등 때문에 사람들 지갑이 다치고 설상가상으로 아시아의 긴 연휴, 비수기까지 겹친 거죠. 특히 돈이 되는 미국 노선 운임이 30% 넘게 폭락하니까 해운사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를 띄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하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혼란이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.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. 바로 지정학이죠. 이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손이 어떻게 해운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한쪽에서는 이렇게 국가들이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. 66억 4천만 원. 이 돈이 그냥 예산이 아니에요. 미국하고 한국이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조선 기술 패권을 같이 주겠다 하고 투자하는 돈입니다. 이건 경제협력을 넘어서는 안보와 기술 동맹의 강화, 이렇게 봐야 합니다. 하지만 동맹이 강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재의 벽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EU가 러시아랑 거래하는 선박 118척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. 이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죠. 특정 국가를 아예 세계 해운망에서 고립시켜버리려는 일종의 지정학적 무기인 셈입니다. 이런 지정학적 판흔들기는 기업들을 아주 과감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요. 한국의 거대 기업이죠. HD현대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 계획이 바로 그 예입니다.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아주 큰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. 한 회사 임원이 한 이 말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땅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죠. 아무리 최첨단 설비가 있어도 그걸 제대로 다룰 숙련된 인력을 키우는 데는 정말 수년이 걸린다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인 겁니다. 인력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. 100년도 더 된 법인데 존스법이라고 미국 항만사의 운송은 무조건 미국 배로만 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고요. 또 한국에서 온 최고의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죠. 이렇게 복잡한 법과 정책의 장벽들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어쩌면 지금 불고 있는 가장 큰 폭풍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바로 이 거대한 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이념 전쟁에 가까운 싸움이죠. 이 논쟁의 한복판에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불리는 곳에 새로운 규제안이 있습니다. 이 IMO라는 곳은 뭐랄까 해운업계의 유행 같은 곳인데요. 여기서 전 세계 모든 배들의 탈탄소화를 강제하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저항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무려 1200척의 배를 대표하는 거대한 연합이 이 규제에 반대하고 나섰어요. 전통적인 해운 강국인 그리스, 노르웨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,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기업들까지 그야말로 어벤져스급 반대 세력이 만들어진 거죠. 이들의 주장은 간단해요. 이 규제에
너무 과하고 너무 이르다. 그리고 이미 LNG 같은 친환경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벌을 주는 거다. 이건 불공정하다는 거죠. 이 논쟁의 결과가 결국 우리가 사고 쓰는 거에 모든 물건의 탄소 발자국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? 운임은 폭락하고, 국가들은 동맹을 새로 짜고, 친환경 문제로 싸우고, 이 모든 게 다 따로 노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세 가지 흐름은 지금 해운 산업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줘요. 경제적인 압박, 지정학적인 재편,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실존적인 위협. 이 세 가지와 동시에 씨름하고 있는 거죠.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 전 세계 바닷길이 당장은 좀 저렴해지는 것 같지만 혹시 그만큼 더 약해지고 더 취약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에 더 깊은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